일단 저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자소서가 있다고 생각하고 안 되는 자소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교해보면 문제점이 명확하게 보이는데요. 안녕하세요, 와람입니다. 제 채널에 처음으로 댓글이 달렸습니다. 굉장히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이 달려서도 있지만 요즘 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이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크게는 두 가지겠죠. 챗GPT 자소서 문제가 될까 안 될까? 이거는 뭐 표절인가 아닌가 라는 질문이랑 좀 동의어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검증 시스템 존재하는가? 일단 저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자소서가 있다고 생각하고 안 되는 자소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챗 GPT를 표절의 용도로 썼다면 문제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아니라 효율화의 도구로 썼다면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고 안 되고의 의미가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다를 거예요. 우리가 자소서를 왜 받는지 아는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회사는 돈을 벌기 위한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비효율적인 짓을 절대 안 하거든요. 근데 왜 굳이 이력서만 받으면 되지 자소서까지 받느냐, 여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은 이력서에서 보지 못하는 게 자소서에 있으니까 자소서를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력서에는 뭐가 있느냐? 이력서에는 정량적인 스펙이 있죠. 즉 우리가 했던 경험, 성과, 결과 같은 게 있죠. 그러면 자소서에서는 뭘 보고 싶냐? 자소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이력서에는 없는 정성적인 콘텐츠예요. 그래서 경험인데 행동 중심으로 기술된. 왜냐면 우리가 그 성과랑 결과를 어떻게 도출했는지, 어떤 행동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도출했는지는 이력서에 드러낼 수 없으니까 자소서에서는 경험, 행동 중심, 가치관, 생각,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 정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표절로 활용을 하면 왜 문제가 되냐면 챗GPT를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표절을 하면 정성적인 내 컨텐츠가 없어요. 왜냐면 경험 정리 하나도 없이 그냥 GPT한테 작성해달라고 한 거 복붙한 거니까. 표절인 게 걸리고 안 걸리고의 문제는 뒷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올리기도 했지만 GPT를 내가 경험 정리가 충분히 된 상태에서 내 경험을 자소서의 형식으로 변환시켜주는 효율화 작업으로 사용하시면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결론은 GPT를 사용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사용했느냐의 문제이다. 지원 동기 자소서 문항을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위쪽에 있는 거는 이런 회사 지원할 건데 지원 동기 좀 대신 써줘 해서 그대로 복붙한 거고요. 밑에 거는 제가 올렸던 경험 정리하는 그 프로세스에 기반을 해서 제 의견이나 가치, 생각 같은 것들을 GPT에 학습을 시킨 다음에 GPT가 답변해 준 것을 그대로 또 복붙한 겁니다. 비교해보면 문제점이 명확하게 보이는데요. 첫 번째를 보시면 내 경험, 생각, 가치 같은 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가 문제냐면 처음 보는 사람이 이 글을 다 읽었을 때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점이 하나도 해소되지 않아요. 질문이 지원 동기니까 왜 지원했어? 내가 기여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비전에 공감하기 때문이야. 그래? 왜 기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문항 보면 나는 도전과 문제 해결 경험이 많기 때문이야. 아, 그래. 어떤 경험이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없죠. 왜냐면 우리는 경험 정리를 하고 그걸 학습시켜 준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의문점이 해소가 안 되죠. 그 다음에 그 경험으로 뭘 배웠는데? 또 당연히 없죠. 이건 표절이니까. 그러면 이 자소서를 읽는 사람 입장에서 경험은 뒷전으로 일단 넘긴다고 치자. 그럼 너가 우리 비전에 공감한다고 했잖아. 왜 우리 비전에 공감하는데? 없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GPT를 쓰고 안 쓰고가 문제가 아니라 표절을 하면. 그래서 밑에 걸 보시면 읽었을 때 의문점이 당연히 전부 해소될 수는 없죠. 그래서 면접에 부르는 거니까. 하지만 충분히 용인할 수 있을 만큼 일부 해소가 됩니다. 왜 지원했어? 비전에 공감하고요. 기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비전에 공감하는데? 이 질문에 위의 답변이랑은 다르게 이거는 효율화로 사용을 한 거니까 내 생각과 경험에 기반해서 답변을 해줘요. 본인은 제약산업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었고 근데 그게 합성의약품, 제네릭 의약품 쪽이었다. 하지만 바이오시밀러라는 조금은 다른 제품을 개발하면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 거기에 대해 공감을 하고 또 내가 의약품 산업에 기본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선호도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설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게 해소가 되니까 두 번째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어떤 경험이 있는데? 의약품 제약산업, 즉 동종업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그걸 통해서 저런 것들을 깨닫고 배웠어. 그러면 너가 그 경험으로 뭘 깨닫고 배웠는데? 의약품 산업은 기본적으로 경기를 좀 타지 않는 안정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안정성이 안전지향적인 내 성향과 굉장히 잘 맞는다는 걸 배울 수 있어서
그렇구나. 오케이. 그럼 그건 이해됐으니까 넘어갈게. 두 번째, 왜 기여 가능한데? 너가 너 입으로 기여 가능하다고 했잖아. 첫 번째, 나는 동종업계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그게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 그리고 나는 너네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재개발 직무와 유사하게 산업과 그 산업에 속해 있는 다른 회사에서 똑같은 경력을 수행한 적이 있어. 그랬구나. 거기서 뭘 배웠는데 그 산업과 그 직무에 대한 이해도와 지식, 역량 등을 배웠어. 하면 오케이, 면접에서 조금 더 물어볼게. 이렇게 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GPT를 사용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사용했느냐의 문제이다. 두 번째는 검증 시스템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사실 제가 안 다룰까 하다가 조금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근데 결국 이거를 답변하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제일 안심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신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 답변은 제가 경험해본 바에 따르면 존재하지 않고 존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경험해본 바라는 의미는 당연히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경험해 본 적도 없을 뿐더러 모든 인사 담당자분들을 만나보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시장을 대변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적어도 제가 다녔던 회사들, 그리고 제가 어떤 HR 포럼이나 또 동호회나 이런 데서 뵀던 정말 다양한 다수의 중견 대기업 회사의 인사 담당자 분들에 따르면 그런 프로그램 저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왜 존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냐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솔직하게.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겠지만 이력서랑 자소서, 서류 전형에서 뭐가 더 중요할까요? 이력서죠. 그리고 두 번째, 어차피 표절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소서가 글 잘 쓰는 사람 뽑겠다 이런 사생대회가 아니잖아요. 이력서에서는 담아낼 수 없는 정상적인 콘텐츠를 잘 녹여냈느냐, 그리고 그렇게 녹여냈다라고 한다면 그게 우리가 바라는 가치랑 부합하는 애를 보려고 하는 건데 어차피 표절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콘텐츠가 없기 때문에. 물론 이력서에서 스펙이 엄청 좋으면 그 자소서의 어떤 콘텐츠를 다 무시하고도 붙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표절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콘텐츠 존재 여부와 그 적합성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굳이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 이유가 있나 하면 저는 본질적으로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 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아무런 내 컨텐츠와 아무런 내 노력 없이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면 챗GPT 충분히 활용하셔도 된다. 오히려 그게 더 현재 시장에서는 맞는 전략이고 적합한 필요한 역량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느덧 구독자분들이 100명을 이렇게 넘게 돼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자소서 첨삭이 될지 면접, 코칭이라는 단어 좀 거창하지만 여튼 면접 그걸 보는 게 될지 조금 이제 고민 중에 있는데 여하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